이타성의 표본 개미. 그러나 개미의 이타성의 근본은 이기주의다? 생물은 본래 자연 선택에 따라 약육강식의 세계다. 그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한 이기주의로 자연은 유지되었다는 것. 인간의 이타성도 결국 종보존을 위한 이기주의에서 시작되는가? 생태학과 경제학의 만남 두 번째 시간. 이기적 유전자, 이타적 인간을 말한다.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본다. 제가 가끔 좀 섭섭하다고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경제학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너무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너무 똑같은 연구들만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하게 행동경제학 또는 다윈 경제학이라고 부르는 지금 이제 경제학의 그 최첨단에 있는 분야를 하시는 몇 안 되는 아주 귀한 경제학자이십니다. 시장이나 제도에 집중하는 주류 경제학의 흐름에서 조금 벗어나 인간 행동을 연구하는 경북대 최정규 교수. 기존 경제학이 다루지 않았던 이타성을 주로 연구하는 행동경제학자입니다. 한국경제학자로는 최초로 세계과학학술지 사이언스의 논문이 게재됐습니다. 진화적 게임 이론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쌓은 학자로 평가받고 있는 최정규 교수의 통섭적 사고를 만나봅니다. 개미하면 이타주의의 대명사죠. 일벌이냐, 개미, 일개미냐, 무엇이 더 이타적이냐라고 질문하는 게 좀 우스울 정도로, 개미의 이타성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 이 개미들은요, 이게 입군개미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산에서 나무에 오는 사람은 우리가 나무꾼 그러잖아요. 얘네들이 이파리를 해오잖아요. 그래서 입군, 영어로도 leaf cutter ants라 그러니까 입군인데, 이파리를 이렇게 끌어가지고 그저 쉬지도 않고 이렇게 나르는. 근데 개 중에는 여기 아무것도 안 끌고 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쟤는 그럼 뭐 하는 애인가? 그리고 또 가끔 보면 굉장히 큰 이파리 끌고 가는 애가 있는가 하면 제가 뭘 물고 가나 한참 들여다봐야 될 정도로 요만한 거 끌고 가는 놈도 있어요. 저놈은 여기 이파리를 안 물고 가는 애들은 실제로 제가 예전에 파나마에서 연구하던 시절에 우리들이 던지던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애들이 이렇게 가는데 그 큰 이파리에 올라타고 가는 작은 일개미들이 있더라고요. 마치 우리 이제 그 시골서 옛날에 감자 캐는 날 이거 리어카를 밀어야 되는데 밀진 않고 그거 올라타는 짓 해보고 이게 이렇게 얌체 같은 놈들이 있나.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우리 중에 한 사람이 그걸 왜 그러는지를 밝혔는데 이렇게 이파리를 물고 가는 일개미는 방어를 할 수가 없어요. 속수무책인데 여기에 기생파리가 얘네들을 따라다녀요. 그러면서 이 목 부위에 이렇게 물고 있으니까 이 목이 노출돼 있는데 거기다가 알을 낳아요. 그럼 그 알이 부화해서 구더기가 되고 그 개미 몸을 다 파먹고 나오는데 그 작은 일개미들이 이파리에 올라타고 그 파리를 쫓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개미 사회는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그럼 다 기여를 하고 있는 거네요. 자기 임무를 다 하고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뭐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일할까 싶을 정도로 그냥 나라를 위해서 그런 표현이 그들이 하는 표현은 아니겠지만 그냥 죽으라고 일만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유전자를 후세에 남기느냐 하면 유전자는 여왕개미 혼자서 남기는데 그 여왕개미의 유전 사업을 이렇게 밤낮으로 끊임없이 돕기만 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 생각에 이타성의 아마 거의 표본이 아닐까. 솔제니슨의 그 수필집에 보면
모닥불과 개미라는 수필이 있어요. 네. 한 우리말로 번역해서 그냥 한 반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양반이 이제 산보를 하다가 모닥불이 있는데 그 장작개비 하나를 이렇게 거기다 더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개미집이 있는지를 몰랐다. 그 개미들이 막 이제 뜨거우니까 확 튀어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돌아서더니 불길 안으로 다시 뛰어들더라. 도대체 무엇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만드느냐. 그게 끝이에요. 그 요만한 짧은 수필인데 그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읽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상하게 잊혀지지 않다가 원래 사실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는 이 연구를 하러 간 건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동물의 왕국 하려고 이제 갔는데 갔다가 사회생물학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첫 질문이 개미의 이타성 얘기가 첫 질문이더라고요. 갑자기 솔저니츠 생각이 퍼뜩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개가 연결되면서 이제 전 평생 그 연구를 하는 사람이 돼버렸는데 그 일개미 한 마리의 입장에서 보면, 개체의 입장에서 보면 그 다시 돌아서서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건 한마디로 개죽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가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후에 이걸 유전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다시 보게 됐잖아요. 윌리엄 해밀턴 교수의 그 발견으로 해서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개체 수준에서 굉장히 이타적인 행동처럼 보이는 것도 결국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더 많은 유전자 복사체를 후세에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진화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설명이죠. 이타성이란 무엇인가? 자연계에서도 본인을 희생해 남을 돕는 이타적 행동은 쉽게 목격된다. 집단을 위해 희생하면 자신은 손해를 보지만 희생의 결과 자기 집단이 다른 집단과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집단을 위한 자기 희생이 이타적 행동으로 진화했다는 설명을 내놓은 사람이 바로 최정규 교수다. 인간 사회, 인간 행동에도 이타성을 말할 수 있는가? 인간은 생존을 위한 이기적인 유전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 사회는 이타성이 존재한다. 경쟁 대신 공생과 상생, 이타주의를 택한 인간 사회. 한정된 자원과 삶 속에서 살아남는 지혜를 발견해낸 것은 아닐까. 인간이 생각보다 이타적이며 우리가 왜 이해타산보다 도덕을 앞세우게 되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 진화론적 사고와 다양한 게임 이론을 통해 인간의 이타성에 대해 함께 고찰해본다. 이게 이제 요즘에 굉장히 많은 도전이 많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뭐 조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견해가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과연 집단도 그런 이기성의 진화에 이타성의 진화에 수준이 될 수 있느냐. 그 집단 선택이라는 게 뭐 굉장히 그 인간 사회에서 유효한 하나의 설명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지만 저는 집단 선택도 집단 선택이라는 말에 이렇게 집단에 자꾸만 방점을 안 찍는다면 이거는 그것도 뭐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내가 누구를 만나서 상호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으냐. 그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들의 그룹을 집단이라고 부르든 아니면 우리가 그 그룹을 생각하지 않든 이거는 뭐 동일한 얘기일 것 같은데 사실 그래서 집단 선택이 작동하는 메커니즘도 잘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개인들의 왜 이 이타적인 속성이 늘어났는가를 증명하는 논리가 그 아까 말씀하셨던 해밀턴의 그 법칙을 그대로 따른다는 의미에서라도 이게 개인들이 선택되는 거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 거죠. 그렇다면 뭐 집단이라는 게 얼마만큼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질문은 건너뛰고
그렇다면 유유상종 정도가 얼마나 그럼 그 정도로 심해?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타적인 사람이라면 이타적인 사람하고 만날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만날 확률보다 그 정도로 차이가 나?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타주의를 진화시킬 수 있을 만큼 가능한 이런 게 그럼 이제 실증적인 질문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그럴 기회가 충분히 있었거든요. 바로 해밀턴 선생님이 로버트 엑솔와드랑 같이 공동 작업을 해서 협동의 진화라는 제목으로 논문도 내고 일을 했잖아요. 거기에 핵심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유상종 어쨌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설명은 그게 가족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이걸 이제 전제로 하고 한 얘기지만 바로 어떻게 보면 유전자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보게끔 만든 그분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닦아줬는데도 우리가 그 길을 못 가고 거기서 막힌 건 거기서 이상하게 막혔어요. 그래갖고 이 집단의 정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죠. 계속하면서 싸움만 했는데 그러니까 뭐 여전히 저는 뭐 제가 그 수학적으로 이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 논쟁에서 그 수학적인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솔직하게. 그 여러 가지 그 관점에서 나온 얘기들을 수학적으로 이렇게 같이 분석을 해보면 수학을 못 따라가는 문제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나중에 해석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비슷한 얘기로 슬쩍 붙어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그래서 굉장히 힘든데, 지난번에도 이제 윌슨 교수님이 그래서 그 수학적으로 하는 노악 교수님 쪽하고 손을 잡고 그런 문제를 냈을 때,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반박 논문에 이제 이름을 올렸잖아요. 이름을 못 올렸어요, 저는. 그래도 명색이 윌슨 교수님 제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내가 그쪽에다 올리겠느냐. 근데 뭐 올린 제자들도 있더만 왜 너는 안 올렸냐. 그런데 이 문제가 이제는 좀 지치네요, 솔직하게. 이런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그 본질을 어떻게 보면 이제는 보면 본질을 벗어나는 논의처럼 이제 막 들려서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문제들에 이제는 좀 천착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요즘 좀 듭니다. 그래서 천 선생님하고도 화해하려고요.